안녕하십니까, 링크플러스 사업단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디임돌 시스템 신청, 활동, 결과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왼쪽에 보이시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쪽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포털 아이디 패스워드와 동일하니까 그대로 넣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하시게 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체크하시고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오른쪽 상단에 마이 페이지라는 게 보이시는데요. 그쪽을 클릭하시고 캡스톤 디자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6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각자 맞는 6개 항목 중 각자 맞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네모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소란에 주소는 따로 넣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핸드폰을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도랑 학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20년도 1학기이기 때문에 연도가 2020년도, 학기가 1학기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지원 신청 현황이 나오고 수행 계획과 과제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수행 계획은 월별로 목표 진행사항을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과제 소개는 과제 목표의 필요성, 과제 내용, 최종 결과물의 활용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꼭 넣어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응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 부분을 꼭 채워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응으로 표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인 이하의 팀은 사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 수행계획 진행사항에 사유를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을 해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가 제출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관리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활동관리는 먼저 지원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계획서 작성 이후 저에게 메일로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획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메일로 승인 요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승인 이후에 활동비 청구서 작성을 합니다. 청구서 및 모든 활동관리내 문서는 작성 이후 메일로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제가 확인해서 승인을 해드리고요. 활동관리 이후에 모든 승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시즌이 끝났으면 활동관리를 클릭하시고요. 보고서 작성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임돌 시스템 활동관리가 나오고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분류는 재료비, 회비 같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대분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중분류는 대분류 안에 있는 분류를 의미합니다. 산출 내역은 기본적인 물품 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 잔액이 0원이 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남겨도 계획은 정해진 금액인 30만원, 45만원에 맞게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지원금 사용 계획서 작성하시고 나시면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 청구서는 모든 활동에 사용되는 금액을 작성하시고요. 대분류에 따라 작성 내용이 바뀝니다. 재료비, 기타비는 검수조서, 회의비는 회의록, 출장비는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활동비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보시면 검수조서, 회의록, 출장 복명서가 보이시고 변경 신청서가 보이실 겁니다. 활동비 청구서는 모든 활동의 청구금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검수조서, 회의록, 출장 복명서가 있는 이유는 활동비 청구내에서 작성한 것을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 신청서는 팀원, 내용, 예산 사용 등 변경할 때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활동비 청구서를 누르고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고서명은 무슨 비 사용, 해당 날짜를 적는데 재료비 사용, 회의비 사용, 만약 두 가지를 사용했으면 재료비 및 회의비 사용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해당 날짜라고 말하는 것은 영수증 날짜입니다. 영수증 날짜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분류의 재료비, 중분류의 해당 사용 분류, 날짜, 금액, 사용 내역, 영수구분에 넣어주시고요. 첨부에 있는 첨부를 영수증 첨부를 해주시고 보고서란에는 등록을 누르시고 작성하게 되면 작성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설명과 같이 대분류에 맞게 검수조서, 회의록, 출장 공문서 작성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재료비를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검수조서란이 나오게 됩니다. 검수조서는 대분류에 재료비, 중분류 넣어주시고요. 품목을 넣어주시는데 청구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택배비도 여기 따로 택배비에서 품목으로 택배비 적어주시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사진은 모든 물품 사진을 보이게 올려주시는데 물품을 많이 구매하실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찍어서 한 컷에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수일은 구매일, 수령일은 물품 수령일인데요. 온라인으로 살 경우 검수일은 구매일, 수령일은 택배를 받은 날짜가 물품 수령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분류를 회의비로 했을 때 회의록이 나오는데요. 회의 안건, 회의 일시를 넣어주실 때 주제와 관련된 제목, 교육적 장소를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참석자는 교수님 검색, 팀원 검색이 있는데 교수님과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실 경우에 교수님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교수님은 웬만하면 추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개요, 내용, 추진 방향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부분과 다르게 팀원분들이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명하는 방법은 똑같이 디임도 시스템으로 들어오셔서 회의록을 클릭하신 뒤 회의 안건을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담당자에서 삭제 부분이 나오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아닌 서명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서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전자서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를 사용했을 때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출장 복명서에 맞는 출장 제목을 적어주시고 신청일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 목적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신청일자는 담당자에게 메일 보낸 날짜고요. 참석자는 교수님 똑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총 경비는 청구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출장 결과도 개요, 출장 내용, 출장 결과로 나눠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매표 내역과 출장 사진을 넣어주시는데 출장 사진은 본인의 셀카, 팀원 분들의 사진이 아닌 출장지가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활동을 할 때 변경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적는 변경 신청서인데요. 세부 사업에 인원 변경, 예산 변경, 아이템 변경이 있습니다. 인원 변경은 필요한 인원을 늘리거나 줄일 때, 예산 변경은 지원금 사용 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할 때, 아이템 변경은 과제명, 팀명, 통장사본 등 정체 내용에 따라 변경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임돌 시스템에서 사유서는 학생분들이 돈을 잘못 사용했거나 꼭 이 부분이 필요한데 원래는 구입 불가 항목이지만 특정한 이유에 있어서 사야 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사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저장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런 활동 관리를 다 승인을 받고 쓰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결과보고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 교수님의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인쇄하셔서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은 모든 활동관리 승인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교수 승인은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디임돌 시스템 결과보고에서 담당 교수님이 직접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교수 승인 이후에 담당자에게 최종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결과보고서 인쇄 버튼이 활성화되므로 저한테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반납을 할 때 외국을 가거나 개인서적으로 잔액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상의를 하시고 돈에 관해서 반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입니다. 활동관리 다 하시면 결과보고가 있고요. 결과보고를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결과 보고를 보시게 되면 처음 부분은 계획서랑 똑같기 때문에 프로필에 적혀 있는 부분과 동일해서 바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보러 보시면 활동계획과 기타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활동계획은 월별로 상세히 작성해 주시면 되고, 기타 자랑거리는 다른 주제와 차별화된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과에서, 그 학부에서 똑같은 주제로 했다면 그 주제와 똑같지만 내용이 다른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을 받았거나 언론 보도가 됐다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나 활성화 방안을 적어주시고요. 사용경비 정산서가 있는데 활동관리를 최종 승인 시 자동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관리를 승인받지 않고 결과보고서를 쓰게 된다면 사용경비 정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활동관리 최종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업로드에는 학생들이 한 논문, PPT 자료, 작품 사진 등 학생들이 결과물로 낼 수 있는 것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제출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서 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승인 요청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 승인 요청을 받고 저한테 최종 승인 요청을 하면 최종 승인을 받은 뒤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인쇄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보고서 결과물, 영수증 원본, 검수증 사진, 통장 내역서를 학부 또는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통장 내역서, 결과보고서, 결과물 순으로 넣어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인쇄할 시 활동비 청구서, 검수조서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원본, 물품 사진을 따로 준비하셔서 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 한 개당 A4 용지에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 주시고요. 스탬플러, 테이프는 사용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수증이 긴 경우에는 잘라서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면 정산자료 제출을 8월 19일 수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조교 선생님께서는 정산자료를 취합해 주시고 교수님 결과보고서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0일의 금요일에 조교 선생님께서 번거롭겠지만 링크 플러스 사업단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정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까지 미정산자 추가 정산 및 금액 반납해 주시면 되고 조교 선생님들께서는 링크로 바로 올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은 정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임도 시스템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선 전화는 01-629-4266번이고요. 메일로 문의해 주셔야 빠릅니다. 이유는 내선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겹치면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제가 출장도 많이 가고 강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빠른 답변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웬만하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메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대응 시간은 9시부터 12시,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분들이 Q&A로 남겨주신 부분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